자, 여러분, 아우, 진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10개월 동안 처음부터 같이 계속 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쉬었다가 뭐 다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쿼런틴이라는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은 못 갔지만 저도 보니까 10개월 동안 여행을 어딜 못 떠났더라고요. 뉴욕 안에서만 놀았지.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시원한 바다를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올렸어요. 시원하십니까? 내년에 꼭 이렇게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예, 소모와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회 미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제 이름 다 아실 거고. 우리 2020년 동안 함께 이렇게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도 하시고 했는데, 한번 이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오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짧게 준비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2020년 돌아보면서, 여러분 건강해지신 것 같으세요? 건강해지셨나요? 네. 그러니까는 건강이라는 게 완벽도 없고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지만 내 자신이 전보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건강해졌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내신 거를 보면 너무 기특합니다. 정말. 이 건강해졌냐라는 질문에 이 비하인드에는 내 몸의 가치를 발견을 했냐는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를 사도 그쵸? 전화기 떨어뜨리면 얼마나 소중하게 그쵸? 이렇게 막 닦고 해요.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죠? 차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요. 어떤 분들은 차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먼저 털고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런 차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전화기보다도 차보다도 여자분들 뭐 명품 가방보다도 내 몸이 더 소중한데 그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올해?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이 과정 안에는 이제는 이런 생각은 아마 다 접으시고 조금 이제 차원 높은 건강 관리를 하시니까 이 시간까지 들어오셨을 건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야 되는 게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또 뭐 어디는 못 가고 사람들 많이는 못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먹는 걸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쵸? 파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드는 생각이 이럴 수 있어요. 적게 먹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건너뛰어야 되고, 많이 운동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으나, 이제는 이 생각에서 한 차원 높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갖는 거가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적게 먹고, 무조건 굶고,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건너뛰고, 많이 움직이고, 무조건 매일 쉬지 않고 운동해야지 건강해진다, 살이 빠진다, 근육이 생긴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예, 없으시리라고 믿어요. 이번 주말이 지나도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멋지게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너무나 한 해를 잘 사신 여러분, 잘하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한번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이게 다 이 평가 지수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맞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킵고잉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걸린다 내가 그러면 다시 상담 받으시고 다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치 끝이 이거 밥을 안 먹어도 명치 끝이란 갈비뼈가 갈라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눌렀는데 막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답답하고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이 자주 든다. 그 다음에 목부터 가슴까지 꽉 막히고 막 숨쉬기가 어려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자, 그 다음에 툭 하면 물만 마셔도 막 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도? 그 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멀미를 잘한다. 제가 어저께 이거 살짝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 뭐 차 타고 어디 안 간다 하더라도 메스껍고 멀미를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이 질문은 어쩌다 그러는 건 괜찮은데 자주 그러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주.
자, 그 다음에 항상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해진다. 이게 자주 그런다라고. 밥 먹고 배 나오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봐도 화장실 갔다 와도 시원하지 않은 뭔가 계속 찝찝한 이런 증후군을 내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어지럽다. 뭐, 그러니까 이명 같은 거 들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핑 도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망증이 점점 심해진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자주 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해졌어. 많아졌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눈의 통증이 심하다. 뭐 해당하는 거 막 있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구취가 심해졌다. 전에 비해서 쉬어도 자도 계속 피곤하다. 이거는 지금 요즘 해당하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자도 피곤하다. 뒷목부터 온몸이 담에 잘 걸린다. 뒷목부터 머리끝부터 등짝이 다 시리다. 내지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경우 냉이나 염증이 지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냉이 자주 발생을 하고 생리통도 심하고 생리가 불순하고 생리혈도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한두 가지 뭐 서너 가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난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우리 이 건강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이거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허벌라이프를 만날 그쯤에 이랬어요. 다 속했어요. 이거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지금 보면은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피곤하고, 그쵸? 면역력도, 요즘에 면역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성인병에 걸리기, 노출되기 쉬운 거죠. 그 요즘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당뇨래요. 여러분 아세요? 네. 이제 하도 조심들 하니까 코로나는 뭐 이렇게 그런데 하도 집에 있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입이 쉬어줘야 되는데 입이 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당뇨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다들 와 있다.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안 먹어도 안 빠지고 빠져도 몸에서 필요한 게 자꾸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한 거잖아요. 또 근데 아직 이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나는 바뀐 게 전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는 있으나 저희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쭉 풀어가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리셋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상당한 부분이 내가 아직도 속한다라고 한다면 살은 뺐어도 내 몸이 건강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살 빼는 거하고 건강한 거 같은 얘기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거대로 하고 계시다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 여러분들의 생체, 바이오 리듬 있죠?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거를 잡아가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플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하거든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생체 리듬을 리셋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셔야 돼요. 지금 간헐적 단식인가요? 네,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어느 경우에는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12시간 공복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12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12시간에는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6시간을 공복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반인인 경우 16시간을 공복을 하고 18시간을 공복을 한다면 6시간,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다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폭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시간 정도의 공복은 여러분들이 유지해주면 생체 리듬이 리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사진 찍고 나서 이 먹을 게 쫙 있으신가요? 여러분? 야식을 끊어주세요. 밤에 먹이를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잠자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좀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도 그런 영상을 많이 듣고 해서,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도 그렇고, 잠자는 방에는 여러분들이 좀 잠자는 방하고 내가 생활하는 방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구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때는 전자제품들 있죠. 그거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화기는 저는 방에 안 둬요. 안 둬요. 컴퓨터도 방에 안 둬요. 다 거실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새벽에 알람이 거실에서 울리면 일어나서 나가서 꺼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튼도 다 끄고 잘 때, 나이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전혀 안 켜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가전제품, 전자제품도 전자파가 좀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게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화기를 꼭 옆에다 끼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 기능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문자가 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폰은 24시간 돌아가긴 하나 밤 11시에서 6시까지는 제가 건들지 않으면 저한테 알람을 안 주거든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생체 리듬이 리셋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 이게 요즘에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침을 9시 먹고 어느 날은 아침을 12시에 먹고 이런 거 말고요. 규칙적으로. 내 몸은 규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규칙을 안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얘도 대충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박따박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 사이에 공복 유지하기. 한 3시간 정도씩 공복을 유지하기. 그러면 12시간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드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 줄이기.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 적게 먹어서 몸무게를 뺐어. 살을 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플레이트에 뭐가 올라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체 리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 식단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도 있죠.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가공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죠. 가공식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뭐 과자, 뭐 라면, 뭐 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 저도 뭐 베이컨 잘 먹긴 하나, 뭐 베이컨 이런 것들. 뭐 어쩌다 먹는 건 괜찮은데, 몇 끼마다 먹는다든지, 너무 자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주는 게 필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안 어렵죠? 하나도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생체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은 뭐 어려운 사진 내 몸에 우리 몸속이 그렇게 생겼어요. 간을 리셋을 해야 돼요. 간을 어떻게 리셋을 할 거예요? 스위치를 껐다 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간이에요. 간 옆에 이제 그 옆쪽으로 해서 위 있고 장이 있고 이제 다 있잖아요. 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간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피곤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간이 왜 리셋을 해야 되냐?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래요. 간이 내 몸의 장기들이 다 하는 역할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특히나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 내 몸에 독소를 분해를 시켜요. 해독기관이. 우리 몸의 해독을 하는 장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해라고 하는 분들, 간이 지금 해독의 역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까 내가 생체 리듬이 깨지고 먹는 것들이 이제 저기 해지고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내 몸에서 영양, 분해도 하고 효소도 만들어내고 분해된 지방하고 단백질, 영양소들이 있죠. 비타민 합성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타민을 먹어도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들은 워낙 비타민이 부족한 내 몸에 영양이 고갈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요. 간이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은. 그 다음에 담즙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요. 계란 노른자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내 몸에서 간에서 70% 이상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피곤해. 간이 해독을 잘 못해. 간이 지방간이야 라고 한다면, 간에 염증이 많이 쌓여 있어 라고 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해요. 열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열 자주 받죠? 막 열 받을 일 많잖아요. 간이 피곤했어요. 열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고 열 받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분들 있죠. 요즘 뒷목 잡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간이 계속 부어있는 거예요. 간이 부어있고, 간에서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열이 빠져나가지가 못하니까 계속 간이 피곤한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았어는 무슨 얘기냐? 간에 열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간이 또 징그럽죠. 정상간에 이렇게 안 생겼는데. 자, 요즘에는 그래서 술을 안 마셔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말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을 해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해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쉬어주는 것도 해독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해독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21일 밸런스 클렌징 해보니까 이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빼먹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 도전 다이어트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얼마나 그 짧은 21일 동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14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시작을 하셨거든요. 반응들이 굉장히 다행히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며칠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잠이 쏟아지는데 왜 그동안 못 잔 잠을 다 자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좋은 허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밀크시스 뭐 유명하죠. 이눌린, 요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비트, ABC 주스 갈아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페리딘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카모마일, 뭐 민들레. 그래서 아침에는 간을 리뉴를 시키고 저녁에는 내 장과 이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리셋을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간을 해독을 할 수가 있고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온을 리셋을 해야 돼요. 체온. 체온 어떻게 알아요? 뭐 요즘에 어디 가면은 체온 재주는데,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체온은 겉의 체온보다는 속 체온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체온이 올라가면 반대로, 나 이렇지 않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온이 지금 특히 이제 이런 날씨에 더 막 춥잖아요.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양쪽이 체온이 달라요. 한쪽만 더 시려워요. 네. 그러고 보면 제가 한쪽이 순환이 약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 올라. 이거는 많이 들으셨죠. 혈액 순환이 촉진이 돼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세포가 재생되니까 근육이 회복이 빨라져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발열이 되는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이유가 운동을 하면서 열이 뺏겼거든요. 다시 그 체온을 채워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골밀도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 신경도 조절하기 때문에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내 몸의 몸속 세포의 영양분을 전달을 하고 산소 공급량이 증가가 되고요. 위장 활동, 이거는 굉장히 많이들 느끼시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증진이 된대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인슐린 기능 조절까지 좋아지게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이거 많이 느끼시죠? 피부, 몸속 세포가 젊어진대요. 체온이 올라가면.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암세포나 변종되는 변질된 세포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싫어하는 거. 살이 쪄요. 안 먹어도 살이 쪄요. 관절도 아플 수가 있고요. 못생겨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온을 올려야겠죠. 그럼 체온을 어떻게 올려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체온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요.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이 아니고 냉수를 먹으라는 그런 이론도 있기는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론에는 아침을 따뜻한 허브티로 여러분의 체온을 꽉 끌어올려 주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스트레칭 할 수 있으면 스트레칭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아침에 올린 체온이 계속 갈까요? 또 지켜줘야겠죠. 체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체온을 올리는 발열식품을 드셔야 돼요. 아셨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 중간에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요.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내 몸에 잠들기 전에 내 몸에 보일러를 가동시켜요. 보일러가 뭐예요? 근육이라는 거야, 근육. 그래서 저녁에 이제 뭐 운동을 하면 이제 더 깨서 활동이 밤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나 적당히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에 맞게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반신욕이나 족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센터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좋은 거를 활용을 하시면 너무나 손쉽게 여러분들의 체온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센터로 오시거나, 이제 뭐 좀, 그래,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3일을 연속해서 하시면 내 몸이 킥스타트가, 그러니까 10번 하고 계속하는 건 좀 시간상도 그렇고 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3번을 연달아 하면 내 몸의 킥스타트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원적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3번을 꼭 연달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셔야 될 게 위장을 리셋을 해주셔야 돼요. 위장. 예, 위장. 그러니까 좀 위장이 망가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위장의 밸런스도 깨지면서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좋은 세균, 그쵸? 유산균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 장내 활동도 불편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위장을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칙적인 식습관 되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식단 위에 뭐가 올라오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내 몸에 조금 더 많이 뚫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워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분들은요, 이런 알로에라든지 유산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장을 리셋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혈관을 리셋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얘기하는 너는, 이렇게 저죠? 너는 뭐 완벽하니?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를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허벌라이프 만난 지 10년 됐단 말이에요. 10년. 10년 동안 10년 처음에 그 출발보다 지금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많이 리셋이 되고 있죠. 안 먹어요. 아니, 먹어요. 다이어트 했잖아요. 먹어요. 저도 망가질 때도 있고요. 근데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을 어떻게 100%다 리셋을 하겠어요.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혈액순환 안 되면 궤변에 오는 게 뭐예요? 쥐가 나든지 저리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가슴에 통증, 뒷목이 땡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을 리셋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질이 이 산화질소, 나이트로 옥사이드라는 물질이죠. 이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이 혈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혈관은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는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은 어때요? 탄력이 있잖아요. 그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탄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되는 상태는 이 탄력성이 떨어진 거죠.
탄력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라는 게 내 몸 안에 혈관 안에 들어가서 얘가 다시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혈류량도 늘어나고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요. 내 폐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내 몸에 긴 장기이기 때문에 청소도 되고요. 뭐 발기부전제 치료제로도 쓰였대잖아요. 예. 여러 가지 뇌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혈관을 리셋을 했을 때 리셋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거죠. 나이트웍스.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예.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또 중요한 장기가 리셋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다 리셋을 한 다음에는 내 몸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맨날 리셋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지하는 게 결국은 내 몸을 유지를 하는 거는 균형 잡힌 뉴트리션이라는 거. 균형 잡힌 생활, 균형 잡힌 영양. 아, 제일 어렵죠. 심플한데 제일 어려운 거. 이거를 리셋을 하루아침에 못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바꿔가시면 돼요. 내 식단을.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허블라이프 우리 쉐이크 아니었으면요. 정말 어떻게 새끼를 이렇게 차려 먹었을까?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며 돈이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온 가정이 아침에 다 같이 쉐이크를 먹으니까 한 끼 해결. 너무 삶을 심플리파이 시켜주는 고마운 제품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균형 잡힌 영양으로 여러분들의 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내시고 채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 기능이 칼슘이 뭐 오메가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 맞춰서 균형 잡힌 영양을 어느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내내 그걸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다 할 필요가 없고 처음 시작은 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바꿔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몸을 바꾸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백질.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 오늘 같은 날씨에 특히 우리가 땡기는 게, 여러분 지금 딱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다 탄수화물이 나오고요. 그쵸? 뭐 오뎅국, 짜장면, 저도 짜장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 그 다음에 짬뽕, 라면, 뭐 칼국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떡볶이, 김말이, 뭐 이런 것들, 오뎅, 뭐 이런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뭐예요?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식단에 단백질이 정말 부족하기 쉬운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굶고 적게 먹고 내 몸을 혹사시켜서 막 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균형 잡힌 생활 패턴에 균형 잡힌 영양에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리셋을 해 나가는 걸 우리가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지금 느끼고 계신 거죠. 그쵸? 몸무게. 저는 쿼런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몸무게 1도 변화가 없거든요. 몸무게 1도 변화가 없어요. 먹는 게 늘 비슷하니까. 적게 먹지 않고 늘 저한테 맞는 충분한 양을 먹으니까 몸무게가 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몸무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제 몸무게가 제 몸무게인 거예요. 필요한 몸무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변화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살이었어요. 이 사진이 여러분. 20살. 잘 보세요. 29살, 34살 허벌라이프를 만나는 순간. 저희 가족. 그러니까 허벌라이프 제품이 다가 아니라요.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알아간 게, 이런 내 몸의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 규칙적인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때는요,
정말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먹고 싶을 때 먹었고, 못 먹게 하잖아. 왜 이렇게 서러워요? 내가 그것도 못 먹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의 규칙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허벌라이프를 만났다는 의미는요, 좋은 제품도 만났지만, 그걸 통해서 건강한 습관이라는 걸, 규칙이라는 걸 제 몸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가고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 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보내면 이렇게 막 올리나? 아니요, 아니요. 이 얼굴을 올린 사람들은요, 저한테, 코치님 사용해도 괜찮아요.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저의 별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아닌 분들은 제가 등을 올렸고요. 얼굴 가렸잖아요. 그쵸? 정말 살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을 보면 너무 저의 처음의 모습이, 예, 모습이 기억이 나고 공감이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자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일 때 내 마음은, 본인들은 인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한 구석은 어떨까? 음, 저 같은 경우. 이 자존감이 센 게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셌던 거죠. 그쵸? 건들지도 못해. 누가 나를 건들지도 못해. 큰일 나, 건들면. 그쵸? 그랬던 모습에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채우는 거에 집중을 해봤더니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바뀐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요. 이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아, 이분 좀 한번 봐주세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 이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죠.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데, 일단 이렇게 넣었어요. 예. 이게 뭐 한 달에 바뀌신 분들도 있고, 몇 개월에 걸쳐서 바뀌신 분들도 있고, 1년에 걸쳐서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다이어트라는 거. 무조건 식스팩이고, 무조건 마른 게, 무조건 45kg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게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가 해온 거죠. 왜 이게 못 나왔지? 그런데도 아직도 제 얘기 안 들리시죠? 지금 힘들어서. 네. 근데도 자꾸 누가 야, 물 많이 마시면 물 중독 걸린대. 이런 얘기 아직도 귀 기울이시는 분들 없죠. 여러분들은 없지만 주변에는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거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이 건강에 대한 정보가 진짜 쏟아져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많은 건강 정보,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 사람들 정보는 많은데 그 사람들 건강하세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문자 뭐 안부인사 할 때마다 몸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로 얘기하지만 말로만 잘 챙기세요 하지 잘 챙기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하자고 하면 뭐라고 해요?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아유, 이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는요, 여러분들 건강해지셨잖아요. 좋아지셨잖아요. 그쵸? 만족은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좋아지셨잖아요. 오늘의 결과는 어느 날부터 시작된 나의 선택, 수많은 선택물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보다 지금 건강해졌어.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순간순간. 물 한 병 더 마실 거 선택하셨고,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쉐이크 드셨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운동하기 싫은 거 했고, 코치님 말 듣기 싫은 거, 잔소리 같은 얘기 들었고, 이것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죠, 지금.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이 어느 날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 오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랜 순간의 습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선택을 바꾸고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날의 선택을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 허벌라이프에서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면 야, 너 더 빼야 되지 않아? 네, 근데 출발은 더 심했어요. 이 모습. 그래도 내가 10파운드 빼진 거, 에너지가 생긴 거, 건강해진 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인 거죠. 왜 허벌라이프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다른 제품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이제는 너무 많아졌는데. 그런데, 저 10년 먹었잖아요, 10년. 회사는 40년 됐고. 세포에 집중을 한 회사예요. 세포 영양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재료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마찬가지고, 배합도 마찬가지고, 몸에 흡수되는 이 분자 영양이라는 거가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네.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는 허브티를 마셔도 바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알로에를 먹어도 바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제품들, 좋은 것들이, 좋은 회사가 주는 것들이 다양한 기회를 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몸만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로 받아들여서 또 지금 8년 반? 8년 반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1년 동안 어디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뉴욕이라는 데가 참 갈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뉴욕을 여행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짧게 하루로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갔다 오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동안 8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진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예. 내가 전에 몰랐던,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일상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허벌라이프가 참 좋아요. 그거를 또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 예, 그게 제 미션 스테이먼이거든요. 예, 알려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식단에 보니까 회가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회가. 그쵸? 참 먹고 싶은 게 저도 회 좋아하는데 근데 가장 맛있는 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치회? 가장 맛있는 회, 연어회? 뭔지 아세요? 가장 맛있는 하고 맛있고 싱싱한 회는 기회래요, 기회. 오늘 들은 내용들이 이 쿼런틴이라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는 허벌라이프 만나서 일을 하면서 먹으면서 많이 건강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진짜 건강해졌어요. 완전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초반에 우리 7번씩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다 했잖아요. 7번씩 운동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나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은 기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 시간 동안에 감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못 먹는 회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후회래요, 후회. 예. 이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또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 탓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예. 난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후회해서 기회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 특히, 눈물 나려고 그래.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너무 잘 살아내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아프신 분들 없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이 되고 힘이 되셔서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더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버텨낸 힘으로 더 멋진 인생을 2021년을 살아내실 거라고 저는 기도를 할 거고요. 믿고 또 옆에서 늘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다 원하는 삶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이뤘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그 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한 거. 그 말 잊지 마시고 힘내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시상식은 해야죠. 마지막 영양교육이지만 시상식을 할 건데요. 오늘 끝났다고 내일 인증 안 올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올리셔야 되는데 이제 알려드릴게요. 19일 토요일 밤까지 끝까지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올려주시고, 자, 마지막 사진은 20일 일요일 낮 12시 새벽에 보내셔도 괜찮아요. 20일 날 저희가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발 낮 1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비포는 비포와 같은 옷으로, 같은 포즈로 얼굴도 같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얼굴도 같이, 찍어주시고, 시상식은 21일 날 월요일 밤에 같은 코드에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바로 2021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월 달도 갈 거예요, 할 거예요. 뭐 여러분 또 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 시작되냐? 새해 2021년 1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연말에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포 사진 이거 땡스기빙이 아니고 연말 뉴이얼 이브 지난 다음에 다시 찍어도 되니까 다시 찍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네,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